너 안 해도 좋은데 안 하면 나와서 나한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7시 바람을 맞추냐. 그래서 내가 니네 근처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분부를 하는데 타워호텔 피바에 MBC의 송창희 부장께서 놀러 오셨어요. 한번 내일 MBC를 한번 와봐라. MBC의 일요일 밤에를 개편을 하는데 코너 MC를 좀 해줘라. 저희가 한 1년 정도 코너 MC를 했어요. 다음 코너를 소개하는. 그때 알게 된 매니저가 이영달 씨라고, 그분이 남이 누나 매니저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영달 씨가 저희 일도 좀 이제 봐준다고 그랬는데, 남이 누나가 앨범이 새로 나왔는데 타이틀이 미움인지 그리움인지예요. LP를 저희한테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2번인가 3번 트랙에 인디안 인형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영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보다는 인디안 인형처럼을 리믹스를 하면은 댄스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튼 남희 씨한테 얘기는 한번 해볼게. 뭐 그런데 그때 마침 잔이윤 쇼가 SBS에서 할 때 남희 씨가 이제 2주 후에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희 누나가 오랜만에 잔이윤 쇼를 출연하는데 담당 PD가 댄스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남희 누나가 영원한 친구나 뭐 무슨 옛날 노래 부르기는 싫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이영달 사장님이 이제 내가 한 얘기를 남희 누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남희 씨가 그 신철 씨 한번 만나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해보자고 라고 얘기가 왔어요. 남희 누나를 만나서 설명을 했죠. 리믹스라는 게 있다. 이 음악에다가 비트를 입혀서 댄스를 만들고 우리가 중간에다 랩을 넣겠다. 아,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춤을 같이 추고 해서 우리 붐붐이 뒤에서 같이 하는 걸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인디안 인형처럼을 리믹스를 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리믹스 음악을 이제 탄생을 제가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남희 누나한테 가서 밤 되면 유리가 거울이 되니까 거기서 남희 누나한테 이 토끼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급조했어요. 급조. 랩도 막 제가 집에서 쓰고 해가지고 TV 출연 한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잔이윤 씨 한번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매일 같이 연습해가지고 한번 나갔어요. 한번 나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방송 섭외가 막 엄마가 들어왔다고 무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을 남희 누나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한 번만 하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와 붐붐이 탄생하게 된 거죠. 몇 달 하다 보니까 남이와 붐붐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야간 없어 출연도 막 들고 처음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탈퇴했어요. 나는 내가 DJ 하는 게 내가 목표인데 돈을 많이 벌어도 남이와 붐붐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탈퇴했죠. 저 혼자 DJ 생활을 이제 했죠. 다시 혼자 DJ 생활을 하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 제작을 했던 유대영 씨가 저하고 이제 굉장히 막역한 DJ 선후배지간이고, 처음 서태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옆에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 판을 100장을 제 차에 싣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락카페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디스코 클럽하고 락카페를 제가 태지, 준호, 현석이를 제 차에 태우고 일주일간을 다녔어요. 다니고 DJ들한테 지금 나 보는 데서 틀어라. 전 나이트클럽에서 틀게끔 제가 다 만들었죠. 트는 거 확인하고 옮기고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간을 계속. 음악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물결이 몰아치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지금 변했구나.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수를 해야겠다. 지금 이 댄스의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의 롤모델은 닥터 알반. 남자가 랩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둘이 같이 춤을 추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토토즈를 보는데 민혜경 씨 뒤에서 춤을 추는 MBC 무용단 백댄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막 웃으면서 춤을 추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문나이트 가서 수소문했어요. 어제 민혜경 뒤에서 춤추는 애 누구야? 그랬더니 미애래요. 걔 연락처 줘라. 미애, 나 신철이 오빠인데. 그랬더니 아, 오빠 안녕하세요. 이제 모르는데 서로 얘기는 알잖아요. 문나이트에서 더 아니니까. 내가 가수 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아 오빠 뭐 좋아요 뭐 그러더라고. 그럼 내일 홍대 그 사거리에 그 주차장 골목에 있는 카페 거기서 만나자. 네. 나갔어.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와. 2시간도 안 나와. 미야 너 왜 안 나오냐? 아 오빠 미안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야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번을 제가 가서 기다린 거야. 혼자 계속. 7번을 얘가 계속 바람을 맞힌 거야. 내가 그 미애네 집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외우는 거야. 또 전화해. 딱 전화했는데 미애가 딱 봤는데 미애야 너지? 그러니까 얘가 전화를 못 끊더라고. 근데 미애가 굉장히 얘가 너무 착한 애거든요. 얘가 못 끊고 미애 너지? 그러니까 못 끊어. 너 안 해도 좋은데 안 하면 나와서 나한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7번씩 바람을 맞추냐. 그래서 내가 미애네 근처에 갔어.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미애는 자기 MBC 무용단장님이 MBC 무용단 출신의 가수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미애가 MBC 무용단에서 제일 춤을 잘 추고 지금 독보적인 존재인데 나가서 네가 실패하면 너 어떡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가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연찮게 김진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받았어요. 철이와미의 너는 왜 작곡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 와서 댄스 음악을 하겠다고 무작정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오피스텔에서 음악을 막 만들고 있을 텐데 이 친구 음악이 내가 찾는 딱 그 음악이야. 너는 왜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너는 왜의 한 50% 정도를 완성을 시켜놨어요. 저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하우스 리듬 비트하고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놔서 미애를 데리고 와서 들려줬어요. 미애야 여기다가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미애가 그 음악을 듣더니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너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MBC 무용단장님 찾아갔죠. 단장님 제가 미애랑 같이 하고 싶은데 꼭 성공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신철 씨가 한다면은 잘하겠죠. 뭐 얘기해가지고 미애가 MBC 무용단을 그만두고 이제 가수를 하게 됐죠. 저랑 같이. 제가 해왔던 노하우로 그 다음에 할 거는 프로듀서하고 제작하는 길밖에는 저는 몰랐죠. DJ하고 랩하고 춤추고 그런 기술, 그 다음에 가수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가수를 직접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철이와 미애를 활동할 때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에 DJ가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웃장을 까고 막 랩을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야, 저 DJ 좀 불러봐줘라. 그게 이하늘 씨였어요. 내가 철이와 미애 이거 조만간 끝나면 가수를 만들 건데 너 멤버를 하고 싶다. 서울 올라와라. 하늘이가 거의 끝내고 서울 올라왔죠. 와서 제가 데리고 살았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제 제가 팀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셋 다 우리 집에서 데리고 제가 살면서 이제 DJ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철이와 미애 끝내고 저는 이제 줄리아나에 다시 DJ를 했어요. 제가 줄리아나에 DJ를 하면서 DJ 출연료 뭐 이런 거 받은 거 가지고 제가 DJ DOC를 만들었죠. 저는 그 정형화된 틀이 있다라는 게 항상 싫었어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가수는 잘생겨야 되지? 잘생긴 사람들만 왜 가수를 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는 평범한 애들, 끼 많은 애들 이런 사람도 가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앞섰어요. DOC들을 하면서 왜 남산은 그냥 우리가 아는 남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안에 호랑이가 살 수도 있어. 호랑이가 사람들 피해서 다닐 수도 있어.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가사 쓸 때도 그래야 된다. 왜 항상 정형화된 생각을 하느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것도 있어. 그거를 음악으로 풀어내자. 그거를 항상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DOC는 뭐 제가 돈을 벌고 막 이거 잘 되고 이런 조급함보다는 녹음실에 가면 우리가 다 행복했어요. 대여섯 시간을 놀았어요. 거기서 우리끼리 농담하고 별이하고 놀고 2시간 딱 자 녹음 들어가자 하면은 거기서부터 30분 내로 딱 가사 쓰고 다다닥 들어가서 녹음을 1시간 이내 딱 끝냈어요. 즐기는 거였으니까 서로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녹음실에서 같이 녹음할 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DJ니까 댄스 음악밖에는 모르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노래구나.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못하고 이렇게 좋은 노래도 있어라고 하면서 듣게 되는 노래들이 많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댄스 음악밖에 없으니까 댄스밖에 못하는 거죠.
그 뭐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했을 건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단지 제가 먼저 했다라는 거지.